안녕하십니까, 베스캠프입니다. 안녕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 2월입니다 한겨울이고요, 깊은 겨울입니다. 시즌에 베스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채비를 던져서 무조건 잡아냈던 그 믿음의 채비들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채비들만 있으면은 아무리 한 마리가 있어도 무조건 잡아냈던 자신감이 있었던,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게 겨울입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상황은 정말 끝없이 올라갔던 그 자부심, 자신감, 시즌에 그거가 정말 겸손하게 바뀌는 거죠. 그 누구도. 전라도에 가면은 무조건 잡았던 사람들도 겨울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 겸손이 5%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목마름이 봄 시즌 쉘로우에 덩어리들이 충족을 시켜주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럼 다시 또 올라갑니다.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게 베스거든요. 사계절 대한민국에서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이 한겨울에 끝없이 겸손해졌다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끝없이 막 자존심도 올라가고 자부심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겨울에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스가 스쿨링 되어 있는 데나 어느 정도 수심에 의해서 갇혀 있는 곳, 이런 거 베스가 정확히 있다라고 믿는 곳에서 베스를 잡아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시즌에 했던 채비들로는 사실은 반응이 없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겨울에 확률이 가장 높았던 채비들, 그 다음에 저도 했었고 먼저 했던 사람들이 한겨울에 대부분 이걸로 마리수 손맛을 보았던 채비, 스쿨링이 되어 있는 곳이나 아니면 갇혀 있는 곳이나 베스가 반드시 존재하는 곳에서요, 그 채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뭐 그 채비로 계속 잡으면 되지 않아?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갇혀 있는 곳이나 베스가 존재하는 곳이나 스쿨링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사용하시면은 매우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고요.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 어떤 채비보다 베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 채비에 반드시 나옵니다. 한겨울에요. 믿고 꼭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필요한 게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줌사의 타이니 플루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이니 플루크 중에 반드시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투톤. 등 쪽과 배 쪽이 컬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보이시나요? 좀 더 가까이 손바닥에 적혀 있는 거 제 진심인 거 아시죠? 꼭 읽어 주시고요. 자, 투톤 꼭 사십시오. 투톤. 어떤 형태인지 뭐 이미 뭐 많이들 알고 있는 형태입니다. 타이니 플루크. 이렇게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두 개로 이미 미드로 많이 사용하는 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투톤. 꼭 투톤을 사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확히 왜 이건지를 알려드릴 텐데 매우 중요한, 이게 투톤이, 이 투톤을 너 왜 이러니? 얘가 정확히 포커스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긴장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보느라고. 자, 이렇게 반드시 투톤이 필요합니다. 이 투톤 검색하시면 있습니다. 금방 떨어질지 모르니까 구입하시고요. 자, 이 투톤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그 첫 번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뭔가요? 자, 어떻게 잡았습니다. 자, 지그헤드 16분의 1 무게에 따라서 24분의 1, 20분의 1이나 32분의 1짜리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그헤드 꽂으셔가지고 기존에 하던 투톤이고요. 투톤으로 꼭 하셔야 되고 기존에 하던 미드 형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하던 미드 아시죠? 미드 요 액션 자체가 이렇게 워블링이 계속 나오는, 이렇게 좌우로 웜이 흔들리면서 릴링을 하는 그 방법으로 하시고요. 자, 그 방법으로 안 하시고 기존에 하던 지그헤드 운영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요거, 이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 설명은 짧게 가도록 할게요. 요거 하시고요. 자, 이 지그헤드를 꽂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걸림이 좀 자주 있다거나 아니면은 걸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수심이 어느 정도 깊지 않은 곳에서 중하층으로 하다 보면은 바닥 걸림이 대부분 이제 겨울에는 돌바닥이나 이런 곳에 많이들 스크린 돼 있으니까요. 자, 요걸 하시다가 걸림도 작고 뭔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역시 이런 방법들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방법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1-0, 1-0 와이드갭 바늘을 똑같이 투톤, 타이니 플루크 투톤에 꽂으십시오. 이렇게 꽂고 한 뼘 정도나 이 정도의 봉돌을 달으십시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이미 선배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 저수온기 굉장히 예민할 때요. 자, 이건 정확히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스플릿샷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플릿샷을 투톤 타이니 플루크 이곳에 1-0 와이드갭 바늘을 껴서 형태를 만드십시오. 자, 이거를 운용하는 방법은 스플릿샷을 검색해보면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플릿샷 방법을 하라고 이걸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바늘 끝은 숨겨져 있습니다. 끝에. 자, 스플릿샷이고요. 자, 요거를 미드처럼 로드를 쳐주시면 됩니다. 중충 유형을 하시면 됩니다. 요 방법으로 중충 유형을 하시고 가라앉히고요. 바닥에서 끄는 경우에 걸림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선택한 거거든요. 이게. 자, 어떤 건지 아시죠? 자, 이 봉돌을 가지고 흔들어주면 얘가 이렇게 유형이 아주 특별한 유형이 나옵니다. 이거 100%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효과를 검증했고 필드에서 만난 분들 중에 요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요걸로 다른 분들 전혀 못 잡을 때 석축 구간에서 잡아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고 아셨죠? 이 봉돌의 무게 물어보셔야죠. 자, 그 봉돌은 몇 g짜리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자, 이 봉돌은 샵이나 판매하는 곳에 가시면은 2B나 3B 봉돌 사용하십시오. 3B가 좀 무거운 겁니다. 2B가 좀 더 가볍고요. 1B도 있습니다. 뭐 4B도 있고요. 2B나 3B 2B나 3B 봉돌 구입하셔가지고 스플릿샷 만들어서 캐스팅 후에 바닥을 끄는 게 아니고요. 미드처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지그헤드나 미드처럼 끌어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봉돌이 중간에서 내가 주는 힘을 상쇄시켜주고 상쇄시켜준 만큼의 작은 움직임이 뒤에 따라오는 미드웜을 특별한 액션을 만들어 줍니다.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미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플릿샷이고요. 봉돌은 2B나 3B고요. 요거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요. 자, 노싱커 형태로 만드십시오. 역시 투톤입니다. 반드시 투톤 하셔야 돼요. 투톤에 1-0 와이드갭 바늘을 끼워서 바늘 끝을 숨기시고요. 자, 요거를 프리리그처럼 하는 겁니다. 프리리그처럼 하는 건데 프리리그 봉돌을 끼우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앵글에. 자, 비드입니다. 비드. 황동 비드요. 제일 작은 거를 구입하십시오. 제일 작은 거요. 요거를 라인에 먼저 끼우시고요. 프리리그처럼 똑같이 투톤을 이렇게 만들어서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비드 먼저 끼우시고 라인에, 그 다음에 노싱커로 1-0 바늘로 투톤 타이니 플루크 끼워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자, 이 방법은 한강에서 잡은 베스들, 뭐 성골 베스, 진골 베스 그러죠. 이제 그 정도로 귀하다는 베스죠. 이렇게. 왜냐하면 한강 자체가 물 수위가 하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베스들이 매우 예민해 있고 사이드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무작정 반복해서 계속 공략하시는 분들이 잡는 거고요. 자기만의 포인트에서.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루에 한 마리 두 마리씩 계속 잡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방법을 얘기하면서 한강에서 대부분 이 채비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자, 아주 작은 비드를 바늘에 먼저 끼우시고요. 라인에요. 예, 프리 리그처럼. 그 다음에 뒤에 요 2톤짜리 미드 웜 1-0 해서, 예, 이거는 바닥을 끄는 겁니다. 매우 천천히 스테이와 프리 리그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예, 바닥 걸림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는 바닥 걸림이 없습니다. 미드는 바늘이 오픈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예민하게 입질이 올 때 액션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거고, 뒤에 두 가지 스플릿샷과 이 부분은 바닥 걸림을 매우 극복할 수 있는 채비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건 요거를 노싱크로 던지는 거겠죠.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가벼움과 가라앉는 속도와 여러 가지들이요. 단지 밑걸림만 해결할 뿐이지 효과는 지금 요 세 개. 자, 믿으십시오. 예, 요건 진짜 뭐 저하고 저나 다른 분들하고 겹치는 포인트가 겹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꼭, 자, 그 어떤 채비보다 베스가 있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수위나 그때그때의 상황, 수온 여러 가지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채비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 계속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이미 하고 있는, 예, 자, 미드 액션에, 예, 아주 가벼운 지그헤드로, 예, 2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 자, 바늘, 예, 스플릿샷 만들어서 바닥 끌지 마시고 흔들어서 중층 유형에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이나 중층이요. 이렇게. 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 비드, 예, 아주 작은 비드 사셔가지고 2톤 미드, 예, 타이니 플루크 노싱크로 하셔가지고 끼워서 바닥 끌어오는 방법, 프리 리그처럼요. 자, 그럼 그 방법이 좋으면은 시즌 내내 계속하면 되지 왜 겨울에 하느냐. 이게 모든 채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먼저 사용하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사용을 안 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고요. 저도 거의 뭐 이 채비들은 겨울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쪽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채비에 익숙해지면은 작은 마리수들을 많이 뽑아낼 수는 있는데 런커에 가기가 힘듭니다. 런커에 접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건데, 이 채비뿐만이 아니라 보통 하고 있는 아주 라이트하게 해서 공략하는 채비들, 미드, 아주 작은 웜에 뭐 다운샷, 가까이 스피닝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 뭐 카이제, 네, 이거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런커가 물론 이제 쉘로우가 되고 시즌이 되면 사이드로 붙기 때문에 사이드에는 런커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소음기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 채비로 마리수를 잡을 수 있는데, 이 채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겨울에 확률적으로 100번 던져서 한 번 나올 수 있는 조금 큰 베스를 잡을 때 프리릭을 했던 분들은 반복해서 계속 멀리에 있는 그 포인트를 공략을 합니다.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분은 잡을 확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서 계속 잡는 분들은 사실 확률이 좀 멀어지는 거죠. 이게. 물론 마리수 맛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베스 낚시 하는 게 궁극의 목표가 짧은 시간에 큰 걸 잡는 거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 토너먼트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요 이제 가벼운 채비로 손맛을 봤던 분이 큰 거를 잡겠다고 채비를 해서 멀리 던졌는데 겨울이니까 입질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몇 번 던지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니야! 다시 하고 가까이서 잡는 거죠. 이게. 또 누군가는 계속 공략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어떤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나오지 않더라도 끝없이 공략하는 사람은 런커 확률을 계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고, 몇 번 해서 안 되면 난 작은 거 잡을래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게 시즌에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잔마리수를 잡기 위해서 요걸로 그냥 계속 잡는 겁니다. 여러 명이 갔을 때는 의식을 하게 되니까 빨리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 잡았어. 근데 끝없이 그거와 관련 없이 멀리 공략하는 분들은 멀리에서 런커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요 마리수 채비를 하시다가 자꾸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안 하게 되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이 채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에 매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제 막 시작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늘 하던 시즌에 프리리그에서 나오지, 어차피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방금 알려드렸던 요 세 가지 팁이 잘 기억하셨다가 늘 베스가 있다라고 믿는 곳에서 만약에 이 방법으로 공략하시면은 100%입니다. 예, 제 말 믿으시고 요 방법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베스캠프였습니다.